4.3.2 배열과 포인트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배열을 포인트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배열을 포인트로 표현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다시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int AR10이라고 해서 int형 10개짜리 원소를 가진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AR0라는 배열 표현은 포인트 표현으로 바꾸면은 AR 플러스 0의 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R1은 AR 플러스 1의 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AR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이며 int 포인트형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0를 하면 첫 번째 주소죠, 그냥. 그리고 첫 번째 주소이면 int 포인트형입니다. 그리고 AR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int형 한 개의 데이터 타입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AR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4바이트를 이동한 그 위치의 주소가 되며 이것 또한 int 포인트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R 플러스 2라고 하면은 8바이트를 이동을 하고 이것 또한 int 포인트형이 되며 AR 플러스 3은 12바이트를 이동한 뒤에 이 주소가 되며 그리고 이것도 int 포인트형이 됩니다. 결국 이 AR은 int 포인트형의 주소 상수이기 때문에 이 int 포인트형의 이 값을 이용해서 AR0, AR1, AR2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AR 플러스 0의 별, AR 플러스 1의 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 자체는 int 포인트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int 포인트형에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를 이용해서 이 배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P 플러스 0의 별, 그리고 P 플러스 1의 별, P 플러스 2의 별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포인트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이 표현을 아예 이것이 포인트 변수인데 이 포인트 변수 또한 배열로 다이렉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0, P1, P2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배열이나 포인트 표현이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배열을 이용하느냐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이용하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예를 보면요, 여기에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이라는 이 배열을 int 포인트형이죠. 그래서 int 포인트형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nt 포인트형 변수, 이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int 포인트형 변수를 배열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표현법으로 이와 같이 P 플러스 1의 별 이와 같은 형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세 번 설명을 하지만은 여기에 AR이라는 것은 int 포인트형입니다. 그리고 AR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한 바이트를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AR의 데이터 타입, 즉 int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하면 int형에 해당하는 4바이트를 이동해서 int 포인트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int 포인트형 변수에서 플러스 1이라고 해도 int형에 해당하는 4바이트를 이동한 뒤에 이건 역시 int 포인트형이 됩니다. 이 주소 이동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4.3.3 배열 매개 변수. 이번에는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함수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이 배열의 원소의 모든 합을 함수를 통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배열을 함수에 어떤 식으로든지 던져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배열의 메모리를 통째로 던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의 메모리가 아주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통째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열의 주소만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배열의 주소를 던지기 위해서는 함수에서 이 배열의 주소를 받아야 되겠죠. 이 AR의 형은 int 포인트형이기 때문에 int sum에서 이와 같이 int 포인트형을 매개 변수로 두어서 이 AR의 매개 변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AR 자체의 경우에는 이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size of AR이라고 하면은 AR의 메모리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AR의 주소만을 이렇게 달랑 던져서 이 주소 값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이 P를 통해서는 이 배열의 주소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열의 크기까지도 이와 같이 매개 변수로 넘겨받고 있습니다. 배열의 주소와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얻었다면은 이제는 배열의 합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쉽겠죠. 즉 포문으로 배열의 개수만큼 돌면서 P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의 배열의 데이터를 얻어내서 S에 적재해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int 포인트 P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와 같이 int P 배열의 표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표현으로 이용됩니다. 이 배열이 매개 변수로 이용될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준비되었다면 호출만 하면 되겠죠. 여기에 배열 AR이 있고 이 AR 자체가 배열의 주소이기 때문에 sum의 매개 변수로 AR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라고 해서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이와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메모리, 이 배열의 메모리의 크기를 구하고 그리고 각각 int형으로 이와 같이 나누어 주면은 int형의 메모리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5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부에서 배열의 원소의 합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로 그 값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4.4 문자열 4.4.1 문자열이란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C 언어에서 단순한 문자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C 언어에서는 하나의 메모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것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문자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들의 집합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들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메모리 끝부분에 이와 같이 늘 문자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문자열이 됩니다. 즉 메모리에 문자들이 들어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끝 표시로 문자열이라는 표시로 늘 문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자열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의 집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끝부분과 첫부분과 끝부분에 이와 같이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문자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문자열은 하나의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 자체를 하나의 메모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들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이와 같이 늘 문자가 끝부분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챙겨 두어야 되겠죠. 이 내부에 하나하나가 캐릭터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주소를 캐릭터형 포인터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핸들을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형 포인터 P로 핸들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중 따옴표를 뭘로 얻었습니까? 바로 포인터 P로 얻었습니다. 캐릭터형 포인터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따옴표의 의미 자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중 따옴표로 묶으면 다이렉트로 포인트로 얻어낼 수 있으며 이중 따옴표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배열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원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쓰면 두 번째 원소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4.4.2 문자열 초기화 이번에는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을 4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이중 따옴표로 묶어서 그 메모리 주소를 P로 얻어내는 예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배웠었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중 따옴표로 묶은 이 데이터는 하나의 상수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상수 데이터들은 데이터 세그멘트, 즉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모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이 메모리를 생성시켜 주면은 이와 같이 그 메모리 주소를 P로 얻어내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시켜 주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모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열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데이터에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 배열로 값복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열의 메모리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자열 상수 데이터, 즉 데이터 세그멘트에 있는 상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배열의 메모리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배열처럼 선언을 한 이후에 각각의 캐릭터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이와 같이 늘 문자만 넣어주면은 하나의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열의 초기화 기법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배열의 메모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상수 데이터를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죠? 즉 여기에 보시면 배열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메모리가 할당되는 이 크기를 컴파일러가 계산을 합니다. 그 크기를 계산을 해서 이 컴파일러에 그 숫자를
대신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넣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대신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배열을 아예 선언을 해버리면은 각각 원소의 데이터를 요같이 하나씩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요같이 널 문자도 넣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널 문자 대신에 0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다. 4.4.3 문자열 배열. 이번에는 하나의 문자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열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문자열은 캐릭터 포인트로 얻으면 되지만은 문자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자열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이와 같이 3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 3개를 선언하고 그리고 각각의 포인터 변수에 y, IU, SOFUN이라는 이 3개의 문자열을 각각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P0의 Y가 그리고 P1의 IU와 그리고 P2에는 SOFUN이가 각각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Y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에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0는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P1도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리고 P2 또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각각의 포인터 변수에 각각의 문자열을 할당하는 형식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문자열 자체가 하나의 1차원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0, P1, P2가 1차원 포인트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 원수가 포인트이며 다시 별이 붙었기 때문에 P 자체는 2차원 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4.4 sprintf. 이 sprintf 같은 경우에는 string printf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에 문자열을 만드는데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rintf의 사용법은 printf와 동일합니다. 일단 여기에 서식 문자열이 오고 그리고 이 서식 문자에 printf가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도 3개가 들어와야죠. hello, world, 10이라는 이 3개의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서 서식 문자에 넣어서 그리고 하나의 문자열 완성된 문자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printf와 다른 부분은 여기에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를 여기에 넣어주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즉 서식 문자에 문자열이 들어가서 이 메모리로 출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sprintf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sprintf의 반대되는 함수가 바로 sscanf입니다. 일반적인 scanf의 경우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scanf 해냅니다. 즉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하지만은 이 sscanf는 string scanf이기 때문에 문자열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읽어내는 형식은 입력을 %s, %s, %d로 했기 때문에 그 형식 그대로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낼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이와 같이 3개를 이와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식에 맞는 메모리를 넣어주면은 scanf로 그 형식에 맞게끔 읽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